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 네. 공부 정서가 없었던 사례는 네. 혹시 이런 사례도 공통점이 있었던가요? 공부 정서가 없는 친구들의 없는 공통점. 아이들의 특징이요. 잘 못해요. 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모든 부모는 궁금합니다. 상위 1% 아이들한테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오늘 이런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김선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대기자TV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 패널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나오실 때마다 네.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네. 지난번에 40살 부모를 위한 조언, 이 영상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또 아까 이야기 나눈 중에 직접 여행까지 갔다 네, 오시고 네, 또 맞습니다. 예. 댓글도 남겨놓으셨다는 것 듣고 직접 이렇게 실천하시는구나,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학부모 총회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네. 학부모 상담 상담. 기간인데요. 네. 혹시 올해 좀 나타난 특징들?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년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네네. 일단 1학년에서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이 절반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네네. 대면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요번에 좀 신청을 받는 거죠? 신청을 예, 보통 예. 선택으로 지금 받게 했는데 저학년 3학년 정도까지는 절반 이상이 오히려 비대면으로 계속 비대면으로? 하셨고 예, 예. 5학년, 6학년 되니까 예. 그나마 대면이 조금 더 많은데 예. 그래도 이전보다는 비대면이 더 늘었는데 예. 그래도 아무래도 5, 6학년 학부모님들은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저학년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분위기를 아시고 그래도 선생님 얼굴을 한번 가서 뵈야지 하는 심정으로 다시 대면으로 예, 예. 오셨는데 네. 애초에 코로나 시기 때 예. 학부모님을 시작하신 분들은 비대면 괜찮은데 하면서 이게 더 네. 편하다 네. 이런 인식이 있으셔서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좀 이전과 달라진 것들이 조금 있나요? 이제 학습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워낙 이제 격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학습 하고. 격차요. 네. 그래서 그런 학습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불안도도 약간 느껴지기에는 조금 더 높아졌는 예, 그 예. 정도. 그 중에서 저는 궁금한 부분이 이게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 워낙 그 많은 지도를 하셨고 학생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최상위권 그 중에서도 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좀 잘하는 친구들, 잘 적응한 친구들 어떤 특징이 초등학교 때 보여줬을까? 이 점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는 이제 특목고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이게 첫 번째가 근면성. 근면. 예. 네, 아이가 하나를 시작하면 마무리까지 짓는가. 예. 이 학습 성취도가 단순히 이렇게 높은 것도 하나의 근면성에 해당되는데 그냥 성취도만 높아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근면성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면성을 제일 첫 번째로 보고 과제를 냈는데 과제를 끝까지 해내는 것도 근면성이고요. 수행 과제를 주었을 때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도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보통 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그냥 내가 해야지 하고선 그냥 혼자 해버린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누구한테 밀어버린다거나 이제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예. 있는데 그 과정을 끝까지 같이 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면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 정서를 보죠. 공부 정서요. 예. 예. 이제 공부 정서라는 게 우리가 학습을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일단 학습을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아이들이 사실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뇌를 상당히 사용해야 되고 에너지를 그렇죠. 많이 쓰는 예, 거기 예.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끝까지 해내는 아이들의 특징이 공부라는 걸 주관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면성은 누구나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선생님 과제를 내주신 거를 아이가 어떻게 해오는지를 보시면 바로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 정서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체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공부 정서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공부라는 건 배움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배움의 기회가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예. 악기를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고. 매 수업마다? 네. 네. 뭐
체육 활동도 네.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도전거리가 있으면 그것 자체도 그래서 학습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활동량이 되게 많아요. 최근 10년간의 모습을 보면 네. 그냥 잘하는 공부 정서가 높은 아이들은 다 빨아들여서 다 가져가고 예. 공부 정서가 없는 아이들은 일단 배움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 관계성도 안 좋아지고 학습력도 안 좋아지고 그냥 다 없어지는 듯한 느낌? 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격차라는 말이 막 그러네요. 생겨요. 학습뿐 갖춘 아니라.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더 네. 근데 이게 격차가 다 갖춘 심해진다.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딱 꽂아가지고 쫙 빨아들이는 정도. 그냥 쫙쫙쫙쫙 막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공부 잘하면 공부만 잘했는데 네. 그리고 뭐 축구는 누가 잘하고 예, 예. 뭐 악기는 누가 잘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악기도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책도 애가 악기도 또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래요? 대인 관계도 좋고 이런 쪽으로 이런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보이나요? 아니면 점점점 학년이 갈수록 드러나는 건가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이게 예. 공부 정서라는 게 두드러지는 게 고학년 때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예, 예. 이제 지금 최근 한 3년 사이에 봤을 때는 이미 3학년 정도부터 공부 정서가 그냥 와. 이미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이 이미 시작 단계를 서둘러서. 미취학 시기에 가지고 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교육은 예. 저는 어떤 한편으로 어떻게 보냐면 투자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예. 주식도 마찬가지죠. 오래 가지고 가잖아요. 초기 시작해서. 네네. 교육도 그냥 최대한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네. 오래 가지고 갈수록 일단 교육의 효과가 좋아요. 예. 이건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이라는 예. 그 경제학자가 쓴 내용의 예, 책에 예. 이 과연 그럴까 하면서 어. 처음에 의심을 가졌는데 예. 이제 지난 15년 동안 사립초등학교에서 봐오니까 예. 이렇게 뭐 거의 그 통계적으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 일찍부터 투자의 투자가 뭘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투자. 투자가 뭐 학원을 보내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아, 네네. 엄마가 옆에 앉아 있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죠. 이 친구는 누가 봐도 공부 정서, 유무에 대한 좀 신뢰를 좀 들어주신다면. 특목고를 하나고랑 이제 과학영재고를 음, 동시에 음. 이제 합격을 했어요. 동시에 합격했고 나중에 이제 선택은 과학고를 선택했어요. 네네. 그리고 결국 또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또 동시에 합격했어요. 네네. 제 기억에 그 친구는 초등시 스카우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음. 네, 스카우트 활동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공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성취력 계속 좋았어요. 꾸준하게 항구하게 좋았어요.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모든 거 다 하는 거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힘들다기보단 그것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예. 좋아서 훨씬 더 크다. 네, 커서 아. 이게 계속 무언가를 만족시키는 예. 것에 계속 진행을 멈추지 않는 예. 거죠. 그럼 이제 더 궁금하죠. 그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니? 그런 마음이. 네, 그런 예, 마음이 정서가. 들었니 했는데 유치원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맨 처음 그렇게 느낀 게 유치원에서 연극을 하는데 네. 무슨 역할을 맡았대요. 네. 그게 주인공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여튼 그 역할을 본인이 열심히 잘 해냈더니 네. 유치원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해내면 예. 칭찬을 주는구나 하고 이제 주어지는 과제를 계속 잘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초반에 근면성이 중요하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근면성인데 그 친구는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동기가 유치원 때 연극 활동하면서 칭찬받았던 게 큰 자극 동기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학년까지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숙제를 내주면 열심히 예. 했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과제 수행 능력이 계속 좋아지고 네. 근면성은 계속 올라가고 키워주고. 예, 키워주고 중학년 이상 지났을 때부터는 예. 칭찬이 없이 이제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예, 안 예.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 정도면 공부 정상이 된 거죠. 선생님 근데 네. 만약에 똑같은 환경에서 네. 다른 친구였다면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칭찬의 의식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는 네. 뭐가 달랐을까요? 그 친구의 얘기를 더 짚어보면 예.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근데 더 어린 시절이 들어가죠. 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해주신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 네. 뭐 다른 분 이제 공부 정서 높은 아이들의 다른 학부모님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제 가장
이제 정말 다 똑같았던 건 뭐냐면 하나같이 다 책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예. 어린 시기부터 예, 예, 예. 3살, 4살 때부터 예, 그냥 책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예. 공통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행을 많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여행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만 간 건 아니었던 것 네네. 같아요.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예. 대화하고 하는 과정들이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의 친구, 그 음. 친구는 2가지가 다 있었는데 본인 기억에도 그때 여행 다녔던 게 너무 좋고 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대요. 음. 이미 그 친구는 타인이 주는 영향력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선 결국 유치원 선생님이 주는 타인이 주는 칭찬에 이제 본인이 확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 네, 공부 정서가 없었던 사례는 네. 혹시 이런 사례도 공통점이 있었던가요? 공부 정서가 없는 친구들의 없는 공통점. 아이들의 특징이요. 그 명상을 잘 못해요. 명상이요? 네. 명상이요, 선생님? 명상을 잘 못해요. 그 제가 매년 해오는 게 명상이거든요. 네네. 아이들 1분 명상을 시켜요. 네. 학급에서 그 1분이면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 안에 꼭 움직여요. 공부 정서가 낮은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예. 이게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손 무릎에 올려놓고 있어. 그리고 네네. 눈 감고 숨만 쉬면 돼. 그러면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이렇게 긁고 다리를 떨거나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거나 이게 1분 안에 일어나요. 그러면 공부 정서에 영향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공부 정서, 그러니까 공부 정서랑 예. 이게 정서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 공부자가 붙어서 되게 학습력하고 막 연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정서감이 더 커요. 정서가. 예. 예, 그래야지 이게- 더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불안도 오. 있을 수 있고 뭔가 집중하거나 몰입하는데 이미 내가 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어떤 차일까요? 노력의 차일까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앉아서 오래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없기 이렇게 하면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예. 참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예, 예. 이게 질문이 불쑥불쑥 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 꼭 학습뿐 아니라 이렇게 예. 질문이 확대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선생님. 확대된 질문이 너무 좋은 궁금한데 건데 명상 너무 재밌는데요? 그 자존감이 낮은 게 예. 되면 자존감 자체가 원래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안정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가를 보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가능성이 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어. 근데 이제 공부 정서에만 국한을 두자면 네네. 제가 이제 독서 아까 책을 읽어주는 게 네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공부 정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정서감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재밌는 것들은 다 엄마가 읽어주는 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TV에서 나오거나 그렇죠. 스마트폰 예, 영상에서 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한 채 엄마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네. 이 책이라는 곳이라는 정서감이 너무 그 처음에 맞닥뜨린 그 즐거움 정서감이 크기 때문에 네. 교과서도 막 뒤져서 봐요. 무슨 얘기 나올지 막. 제가 느끼기엔 또 부모님으로서의 부담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 읽기를 만약에 놓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정서감이 이 아이의 전반적인 모든 삶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유대인들 보면 네네. 탈무드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그 토라를 읽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성서, 고대 네네. 성서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읽어줘요? 아빠가 읽어줘요. 예, 부모님. 집에서 엄마가 예. 읽어줘요. 어린 때부터 태어나서 계속.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읽어주냐면 암송할 정도로 읽어줘요. 네, 이미 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친구들은 토라 한 권에 나온 내용을 그것도 현대 언어가 아니라 고대 언어로 우리말로 치면 나라 말씀이 둥글게 달아 그런 말로 이미 다 듣고 해석할 수 있는 어휘력을 갖추고 네. 초등학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초등 시기부터 바로 거의 난타전 같은 하브르타 수업에 토론식 수업이 가능해요. 선생님 그러면 그 공부 정서가 있는 아이들이 네. 흔히 말하면 성적도 좋은 성적 친구들인가요? 좋죠. 기본적으로는 좋죠. 예, 성적이 안 좋은데 그냥 잠재력이 있는 친구 그게 어떤 보일 경우냐, 수도 있나요? 어떤 경우냐면 네네. 아이가 혼자만 주구장창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놀게 해주는데 네네. 아이가 혼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성적이 좋게는 안 나오는데 네네. 이게 저는 부모님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네.
같이 동반했던 할머님이든 예. 할아버님이든 아니면 우연히 어디 맡겨줬던 태권도 도장님이든 누가 공부 정서가 좋아지려면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는데 예. 그 미취학 시기 가능하면 미취학 시기가 제일 영향력이 커요. 예. 친절한 어른이 옆에 있어야 돼요. 친절한 어른이요? 친절한 어른. 예. 미취학 시기에. 미취학 시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꼭 부모가 아니어도 부모 돼요? 아니어도 돼요. 어. 이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어른이든 네네. 뭐 이렇게 만들면 같이 만들면서 이건 이렇게 만들고 조각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기술을 엄청 빠르게 습득하거든요. 예. 네네. 그때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 있어요. 어. 예. 그게 없으면 사실 네네. 막히죠. 아이가 계속 막히고 이어갈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아이 혼자 무언가를 찾아 나간다라는 게 대부분은 그냥 방치예요. 너가 초등 시기까지도 저는 스스로 하라는 말을 초등 시기에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조절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공부 정서가 쌓인 고학년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예. 스스로 하란 말 하지 않아도 이제 예. 친절한 어른의 단계를 지나서 내가 뭔가를 찾아가는데 예. 그 과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하란 말을 할수록 아이들은 계속 자괴감을 느껴요. 나는 뭘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뭐 당연히 의지력도 안 될 뿐 아니라 예. 완성했던 경험도 없고 누군가가 정말 네네. 친절하게 날 알려줬던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은 잘 묻거든요. 질문을요? 예. 물어보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예. 그게 그 친절한 어른에 대한 경험이죠. 제가 밖에 나가서 강연할 때도 무조건 지금 미착이면 초등 저학년 시기까지라도 책을 2시간 정도 읽어주시라. 읽어주시라 그러면 막 돌아가시려고 하죠. 예. 2시간 어떻게 읽어요? 시간이 부담이 안 팍팍이죠. 돼요. 막 그러는데 예. 지금 그 시기라면 차라리 2시간씩 지금 이게 제가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못하면 그게 과외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고 개인 레슨이 뭔가를. 들어오는 거고 그 친절한 사람을 옆에 내 대신 대체자로 놓든 네. 내가 가든 내가 가는 게 보통 대표적인 게 엄마표 영화죠. 엄마가 가서 해주는. 예. 그래서 누군가가 그 시간을 채워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투자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할 수 그게 있으면 어렵다. 제일 좋고요. 그러면 뭐 사교육이든 다른 예. 보완제를- 보완제가 가야 돼요. 그렇지 아. 않으면 그 아이는 예. 딱 한 가지 상태가 돼요. 그냥 예. 방치가 돼요. 공부 정서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님이 반드시 그럼요. 도움이- 예, 아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우리 아이의 성장을 당연히 도와주고 싶고 성장을 싶죠.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가속화시키고 싶으잖아요. 예. 이랬을 때 부모가 새겨야 될 원칙. 결혼하고 아이를 태어난 그 시기부터 부모님들이 사실 안정적인 가정이 드물잖아요. 예. 경제적으로나 예, 예, 예.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된 과정도 그렇고 뭐 잠 재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원칙을 세워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새로운 아이가 탄생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고모든 예. 내가 삼촌이 됐든 예. 큰 아빠가 됐든 일단 좀 관심을 쏟아주셔야 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요. 맞아요. 할머니가 됐든 해서 요즘엔 예, 진짜 더 내가 그렇죠. 잠깐이라도 친절한 어른이 돼서 가줄게. 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놀이터에서 실컷 내가 놀게 해주는 친절한 어른 내가 해줄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대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원칙을 세워서 가는 건 결국 또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고 맞아요.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오. 우울증 안 걸리면 다행인 시기이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시기에 마흔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해서 남편이라면 뭐 엄마라면 할머니 또 누군가의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일 원칙이라면 도움을 요청해라.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공부는 예. 언제부터 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공부는 지금부터. 올해가 3살이면 3살, 4살이면 4살, 예. 태교면 태교부터. 어. 지금부터 그냥 시작인 거야.